뉴욕 증시가 2거래일 연속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선 TV 토론 그리고 PC 가격지수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가 크지는 않은 대기 모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서학개미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엔비디아 또 마이크론은 하방 압력을 받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됐던 이 고용 쪽의 지표, GDP 지표 나름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시그널을 포착을 해봐야 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일단 간밤 있었던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09% 올랐고요. 나스닥이 0.3%, S&P 500 지수도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미국의 TV 대선 첫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미국 시간으로는 뉴욕 현지 시간 기준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서 시장이 좀 잠잠한 분위기를 보였고요. 그리고 PC 물가 지표가 곧 발표가 임박한다라는 것도 시장의 좀 대기 모드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소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등 대체적으로 AI 열풍에 힘입어서 많이 올랐던 반도체줄 이날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 나타났는데요. 하반기에도 AI 테마를 집중적으로 한 시장 상승세가 있을지에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일단 이날의 중심이 되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론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전일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는데요. 또 가이던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의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시장이 좀 실망을 했습니다. AI 기대감이 큰 만큼 기대치보다도 더 좋은 가이던스를 내놔주길 바랬던 시장인데 예상치에 부합하자 시간외 거래에서부터 실망 매물이 나왔고요. 정규 거래에서도 7%대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마이크론발 이슈로 반도체주 대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는 듯한 모습들이 나타났죠. 대장주 엔비디아도 1.9% 내림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AMD만 1% 정도의 강세를 보였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대형주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15% 강세, 애플이 0.4%, 구글이 0.8%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은 움직임들이었다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메타는 1.2%, 아마존은 2%대 상승률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아마존으로 지금 대형 기술주 가운데서는 투심이 쏠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시가총액 2조 달러대를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테슬라는 0.5%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특징주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네이버 웹툰을 꼽아봤습니다. 9.52% 강세로 상장 첫날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는데요. 공모 가격이 희망 범위 상단인 $21로 일단 책정이 되면서 IPO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들 나와 있었습니다. 52% 상승하면서 $23에 마감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약 4조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장 후에도 네이버의 웹툰 엔터테인먼트 지분은 63.4%로 지배주주로서의 권한을 계속해서 보유하게 됩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네이버는 이 네이버 웹툰의 IPO 흥행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과연 네이버 웹툰의 9.52% 강세가 네이버로도 훈풍으로 이어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중 월그린스 부츠 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 약국 체인이 되겠죠. 22% 넘게 급락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의 영향이 컸고요. 또 순이익 가이던스도 하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실망 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징주 두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이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추이는 반려동물 관련 그런 물품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0.31% 하락세로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34%까지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로어링 키티가 이제는 다시금 밈 주식에 집중을 하면서 추이를 건드는 듯한 모습들이었는데요.
있는데요. 강아지 한 장 사진을 올리니까 추이의 주가가 바로 급반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펀더멘털에 의해서 움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반등한 만큼 빠르게 차익 실현 나왔고요. 0.31% 하락했다. 큰 변동성이 민주식에서는 계속해서 주의해야 할 점이다라는 점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힘센 허셀스는 온라인 기반으로 건강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7%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지금 헌터브룩 캐피털이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이런 힘센 허스헬스를 숏, 즉 공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같이 주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금리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 이날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년물 정책금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죠. 4.714%로 내려왔고요. 10년물 같은 경우 4.3%대에서 4.2%로 다시금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금 PC 가격 지수가 상승률이 둔화했을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면서 국채 가격은 오르고 반대로 움직이는 국채 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PC 가격 지수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이날 고용 건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 나온 점도 국채 금리 하락에 일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제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분쟁에 국제유가 시장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유 재고가 살짝 증가하면서 수요가 부진하다라는 점도 부각이 됐지만 지금 분쟁에 집중을 하면서 국제유가는 1%가량 오르면서 다시금 WTI 기준 배럴당 81달러까지 올라왔고요. 국제금값도 강세였습니다. 달러 강세가 살짝 주춤하면서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목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나 PC 가격지수 그리고 미국 대선을 앞두고 좀 침착한 대기 모드의 시장이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The sentiment today is really premised on two things. We have the presidential debate tonight, and there's a lot of anticipation of what's going to come out of that. So I think the market is a little polarized because it doesn't know how to position for that. And we're waiting for the core PCE inflation number tomorrow morning. So I think the market is just kind of on hold until we have a little bit more clarity from the debate and where we stand on the inflation front.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우 5 시간입니다. 오늘 좀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굉장히 빅 이벤트가 진행이 되기 때문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오전 10시에 진행이 됩니다. 현재 대통령인 바이든과 전 대통령인 트럼프가 4년 만에 다시 한번 TV에서 만나서 토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모두 발언 없이 곧장 두 후보의 토론으로 진행되고요. 90분 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CNN에서 방영이 될 예정인데 현재 CNN이 이번 토론회를 놓고 우리가 세 가지 키포인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그림 안에서는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주목을 해봐야 되지만 그 안에서도 미국의 집값이나 지속되고 있는 고용 그리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부분에서 대통령들이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CNN을 통해서 이번에 공개되는 이번 TV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일단 트럼프가 다시 한번 재선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은 반도체 쪽에는 단기적으로 조정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일단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아마 오늘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한 전현직 대통령의 치열한 대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관련돼서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또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열리게 되는 뉴욕 증시는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움직일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오늘 또 발표
발표됐던 지표가 이 미국의 PCE 지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의 5월 PCE 지표는 현재 2.6%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발표가 본격적으로 되게 되는데 일단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지표인 만큼 시장에 대한 영향력 다시 한번 체감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상승률이 모두 완화되면서 PCE 물가 역시 둔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5월 근원 PCE 물가가 전월 대비해서는 0.1%, 전년 대비는 2.6% 상승해서 직전월 수치를 모두 밑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코메니카 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빌 애덤스는 2021년 초에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이후로 PC 가격 지수가 가장 낮은 상승률로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 에드 야데니 같은 경우도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게이지가 2.0% 목표를 향해 계속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예상치를 내놓은 만큼 오늘 긍정적인 지표와 함께 증시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확인해봤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일단 2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18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신규 건수는 아니고요.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왔던 계속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달 미국 실업률이 전월 대비해서는 0.1%포인트 오른 4%를 기록하면서 2년 4개월 만에 4%대를 다시 회복해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 고용시장 둔화로 미국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고요. 또 연준에서도 현재 연내 피벗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냉각되면 금리 인하론이 더욱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1분기 미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1.4%로 확정 집계되면서 2022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GDP도 증가율이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이러한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은 나름에서 강보합권에서 분위기를 이어가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 증시에서 주목해봐야 되는 이슈는 또 네이버 웹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나름 화려하게 등장을 했고요. 10%대 강세 마감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공모 가격은 희망 가격 최고 상단인 21달러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 글로벌 투자 업계의 높은 관심을 그대로 증명을 해줬고요. 또 이번 공모로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조달하게 된 자금은 3억 1,500만 달러 규모로 우리 돈으로 4,400억 원 규모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2,400만 명의 크리에이터 그리고 45만 개 웹툰 등 콘텐츠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난 3월 기준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억 7천만 명,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3억 달러 규모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간밤 상장식도 열렸는데요. 김준구 네이버 웹툰 대표 이사를 비롯해서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등 주요 임원진들이 참석을 했고요. 앞으로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포스트 디즈니를 꿈꾸면서 지속적으로 전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블이나 스타워즈 등 수많은 IP를 다양한 비즈니스로 확장하는 디즈니처럼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도 창작자가 제작하는 IP를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네이버 웹툰이 긍정적으로 뉴욕 증시에 발돋움을 해준 만큼 국내 또 다른 플랫폼 기업들도 글로벌 증시에 상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공적으로 데뷔를 마쳤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도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발표됐던 미국의 긍정적인 데이터 덕분일까요? 장중에는 6만 2천 달러까지 다시금 비트코인이 가격 회복에 나서졌습니다. 고용 쪽에서의 나름의 냉각 시그널이 보여지고 또 미국 안에서의 경제 지표가 차분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관련된 기대감을 비트코인이 먼저 선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비트코인을 소량으로 매수하고 있는 금액들도 늘어나고 있는 지표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 1개에서 100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할 만큼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라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에는 또 어떤 부분에 집중하며 비트코인이 움직여줄지 계속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드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미국 GDP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발표, 피트 마이크론 확정 실적 웹툰 엔터테인먼트 데뷔입니다. 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웹툰 엔터테인먼트 데뷔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상장해서 기분이 기쁩니다. 자, 마이크론 실적이 수요일 장후에 나왔죠.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확정 실적 정해져서 지금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까요? 자, 정리돼서 나왔습니다. 2023년도 3분기. 아, 이거 진짜 좋은 실적인데요. 자,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나요? 지금 2023년도 3분기 대비해서 무려 매출 82%. 매출이 거의 2배 됐습니다. 판매하는 서비스가 있든 제품이 있든 어떤 기업이든 매출액이 2배로 늘었다는 건 외형이 2배로 성장했다는 뜻이죠. 크기가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순이익은 순손실이 1.90 빌리언 달러나 나왔었던 것이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순손실이 날 정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업황이 좋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332 밀리언 달러로 플러스 전환했고요. 주당 순이익으로 전환이 됐겠죠. 0.3. 당연히 1.90 빌리언 달러 손실이었기 때문에 주당 순손실이었겠죠. 1.73 순손실을 플러스 0.30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자 조정 주당 순이익이 0.62가 나왔죠. 아, 이게 이러고도 8%가 빠진단 말입니까? 지금 보시면은 컴퓨터 앤 네트워킹 비즈니스 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플러스 85% 증가했고요. 모바일 비즈니스 플러스 94%, 인베디드 비즈니스 42%, 스토리지 비즈니스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여기 지금 분할로 보면은 40, 20, 20, 20. 믹스도 상당히 좋아요. 어디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칩은 아주 골고루 활용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삼국지가 이 세 개의 국가는 정해져 있는, 세 개의 그 주체는 정해져 있는데 누가 비중을 더 가져가느냐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HBM3E가 늦어버렸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여기서 선점 효과를 뺏겨버리면은 뭐 아직 격차가 상당합니다만 그게 D램이기 때문에 HBM이 D램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D램의 점유율을 꽤 많이 갉아먹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지금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가격이 중요합니다. 이 ASP 있죠. 평균 판매 가격이 Q&Q 분기 대비, 전분기 대비 이 분기로 해가지고 20%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체 매출이 D램에서 70%가 늘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는 지금 회복이 느리다고 뭐 어느 언론이나 나오고 있죠. 낸드 플래시도 지금 매출이 30% 증가했고요. 평균 가격이 여기도 20% 올랐습니다. 자, 평균 가격이 지금 다 오르고 있어요. D램하고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아이템들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TSMC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싸우고 있죠. 이 D램하고 낸드 플래시는 저장 장치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두뇌 같은 거죠. CPU나 AP 같은 거. 거기서 지금 둘이 싸우고 있는 거고 TSMC랑 삼성은 거기는 3나노, 2나노 가고 있고 D램은 이제 1A, 1B, 그렇죠? X, Y, G 다음에 A, B, C에서 1, A, B 이 정도 14, 13, 12 나노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도 선폭이 점점 더 좁아지면 이제 나중에 10나노 밑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주도하는 게 이제 HBM3인데 SK하이닉스가 먼저 앞서 나갔고 이번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지금 다 팔았답니다. HBM3를. 그래서 지금 다 앞서 나가고 있고 굉장히 여기 CEO 코멘트에서도 HBM이 나오잖아요.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HBM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계속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HBM을 잊으면 안 되는 게 D램입니다. 새로운 칩이 아니에요. D램을 위로 싼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다.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게 지금 이게 좋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그 실적 컨센서스까지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죠? 절대적인 수치가 좋게 나온 것뿐만 아니라 시장 컨센서스까지 뛰어넘었어요. 허들을.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저번에 그 동그라미만 보여드렸고 동그라미에서 이제 그 칠해진 건 안 보여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대치 자체가 높았거나 아니면 그때 차트를 보여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이격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실적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오히려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메모리 반도체 3위인데 3위가 이제 배짱 좋게 달려나가고 있는 거죠. 원래 그 전에 무슨 짓을 했죠? 무슨 짓은 아닌데 1XYG, 1ABC. 그러니까 1 뒤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19인지, 10인지, 13인지. 우리 그거 있잖아요. 몸무게 너 몇이야 했을 때 나 6X야. 내가 69인지 61인지 모르는데 그냥 61인 척을 하는 거예요. 거의 70에 가까운 60이면서. 그런 것처럼 뒤를 가려놓은 거죠. 왜? 이제 3명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그거를 하나하나 하면서 삼성전자가 TSMC랑 싸우는 비메모리 반도체는 둘이 워낙 치열하게 하나가 이제 3, 2, 1로 가버리니까 너무 치열합니다. 거기서 0점대에서 갈리기 때문에. 그런데 얘네는 어차피 셋이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도 된다 이거예요. 그거 우리나라의 그 과자 업체들은 똑같은 겁니다. 오리온, 롯데, 뭐 혜태 이렇게 있는데 굳이 뭐 그냥 야 우리 뭐 자일리톨 서로 다 셋이 다 만들고 초코파이 셋이 다 만들자. 거기에 뭐 마시멜로가 얼마 들어 그거하고 경쟁하지 말자 이거. 마시멜로가 누가 더 맛있고 뭐 어차피 정해진 데서 초코파이 누가 마시멜로 조금 덜 들어가고 어차피 3명이 나눠 갔는데 싸우지 말자 이거. 이것도 이렇게 하기로 한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ABC를 1알파베타 세타로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처럼 내놓은 거죠. 우리는 1알파베타 세타, ABC랑 알파베타 세타가 뭐가 틀려요? 거의 글씨도 똑같은데.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는 새로운 거야 하면서 더 좋은. 왜냐면 뒤에 가려져가 있으니까요. 아까 말한 대로. 1 뒤가 가려져 있어요. 1군지, 1인지 1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1 알파베타 세타로 해가지고 나 너네보다 좋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쟤 3등 왜 저러지? 1등이라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거기다가 이제 저기 해버린 거죠, 이제. 우리는 11A가 14, 13인데 너네는 얼마인지 1알파가 얼마냐 너네. 말을 안 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그 전까지는 뭐 수요일에 상관없이 그냥 약간 뭔가 시제품을 내놓으면서 뭔가 신기술을 더 앞서간다고 뽐내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생산은 못해요. 근데 샘플 하나 갖고 와가지고 우리 샘플이 이게 정말 최첨단 미래의 샘플이란 거예요. 딱 하나 겨우 만들어 놓고 1000개를 만들었는데 999개가 불량이고 딱 하나가 성공했는데 그 샘플이 미래의 엄청나게 100년 뒤의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거 갖고 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너네 그거 생산해봐. 생산 못해요. 근데 생산 능력이 못하니까 생산을 안 보여주고 야 우리 이거 뛰어나다 계속 그 시제품 그거 자랑만 하고 다니니까 물론 그것도 한계가 있죠. 생산이 이제 되기 시작하면은. 근데 처음에 그게 어떤 이런 그 미묘한 어떤 싸움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깃발을 먼저 꼽았다 이거예요. 깃발을 먼저 꼽았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건 약간 블러핑일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는 이 HBM3라는 HBM3E가 직접적으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D램도 지금 1A 단계로 지금 넘어서서 5세대 D램을 위로 쌓는 거. 이 미세 선폭은 5세대로 줄어들었고 쌓는 방식으로 올라간 HBM3E 요게 지금 팔리고 있고 굉장히 가격이 급등하면서 완판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중요하지만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자, 다음에 거시경제지표로 보겠습니다. 자, GDP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GDP 1.4 예상됐는데 1.4 그대로 나왔네요. 자, 미국의 GDP가 지금 1.4가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은 별로 좋지가 않은 수치거든요. 자, 2022년도 2분기로 가봅시다. 2022년도 2분기에 이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6이 나온 뒤에 여기서 마이너스 0.6 여기군요. 마이너스 0.6이 나온 뒤에 제일 낮은 거예요. 7분기 만에 1, 2, 3, 4, 5, 6, 7. 7분기 만에 가장 낮은 겁니다. 이게. GDP 증가율이 낮았고요. 작년 4분기로 가면은 3.4 대비해서 거의 반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국내 총생산 아주 부진했다. 뭐 그다음에 뭐 GDP가 소비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소비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다음 걸 보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23만 6천 건인데 23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예상치 하회가 나왔네요. 자, 근데 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말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실업이 그 전주에도 실업자인데 이번 주에도 실업자인 사람. 그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GDP는 소비가 부진해서 총생산이 낮게 나오고 이 지금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좀 적게 나왔지만 계속 실업자가 많이 있었다. 연준한테 계속 힘들다고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상장했네요. 일단은 이거 자체로는 축하할 일입니다. 그렇죠? 지금 네이버의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좋지 않고 우리가 카카오에서 봤다시피 야, 얘네도 이제 쪼개기 상장 스타트야? 또 이런 지금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렇죠? 카카오가 그 좋은. 그러니까 우리 솔직히 카카오에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파악해보세요. 카카오의 연줄이 한 개도 걸리지 않은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지금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카카오톡의 세계관에 발을 들여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한 개라도 발을 들여놓은 경우가 많을걸요? 아무리 뭐 쿠팡이 쇼핑해서 치고 나오고 뭐 틱톡, 유튜브가 동영상을 뭐 잠적을 하고 이러더라도 우리 카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카카오톡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그 생태계 있잖아요. 카카오톡에 사람들을 묶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모든 거를 다 하게 만드는. 뭐 거기서 핀테크도 하게 만들고 쇼핑하게 만들고 선물하기도 하게 만들고. 근데 그거를 한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하나씩 풀었잖아요. 푸는 것마다 족족족쭉 떨어지니까 이제 풀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보따리 안에 있는 거를 봄으로 하나씩 다 풀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딸, 자식이 너무나 많아서 아들, 딸, 자식이 다 잘나서 나 이제 그 독립시켜가지고 우리 집안을 더 널리 알리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들, 딸들을 다 독립을 시킨 거예요. 근데 아들, 딸들이 독립하는 족족 우리 명가에 먹칠을 했어요. 그럼 나는 더 이상 내놓을 아들, 딸도 없어요. 이제 아들, 딸을 새로 낳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이버는 안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씩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돈이 없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주식시장에다가 잘 키운 아들, 딸들 내보내가지고 돈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뭐 물론 요즘에 아들, 딸과 부모가 관계에 돈 관계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아들, 딸들을 내보내면은 아들, 딸들을 통해서 나도 지금 부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거를 하는 단계로 본다면은 또 이거 하나둘씩 다 내보내면 어떻게 이러는데 어쨌든 네이버 웹툰 네이버 웹툰은 아니고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가 상장한 거죠. 근데 어쨌든 어제 이제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반겨주는 모습. 자, 이런 환호가 계속 되면 좋겠고요.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멋있죠? 그래도 대단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평사원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신화를 이룩한 거는 우리나라 의사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자, 그래서 지금 넘어가 보면은 첫 역사적인 거래일의 봉이기 때문에 하나지만 해놨습니다. 자, 어쨌든 기분 좋죠? 양봉이에요. 지금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시한 밴드 상단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21달러. 근데 21달러에서 지금 아마 거의 10% 넘어서 끝났을 거예요. 종가도. 그 장중에 이제 10% 가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제일 높은 게 24달러까지 갔다가 지금 21.30 요 정도입니다. 자, 쿠팡이 상장하고 나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까지 어쨌든 미국 증시를 자주 보시니까 쿠팡이랑 웹툰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보다가 이제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있으니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게 주가가 계속 좋아야겠지만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쿠팡하고 웹툰 엔터테인먼트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좋을 거고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 참 궁금합니다. 정말 여기서 21달러로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됐지만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가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림이 꾸준히 이어진다. 야, 그러면 이건 대성공입니다. 카카오랑 완전 다른 길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해외에 상장을 했고 지금 이 베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요. 저도. 자, 그래서
계장가 대비 10.5% 높은 23.2달러로 거래되다가 이익 정도 수준으로 끝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종가가 23달러 정도로 끝나는데 티커는 WBTN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네이버에게도 중요하고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운명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대에 올랐죠. 요즘에 뭐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현대차 인도법인이 인도 증시에 상장한다고 하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서 공모 일정을 거쳐가지고 돈을 끌어당기는 타인 자본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자기 자본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타인 자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거고 이게 주식시장에 상장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는 건데 이런 사례가 늘어난다는 거는 일단 굉장히 자랑스러운 어느 정도 이 규모가 있고 인지도가 높고 발전을 했기 때문에 상장 그 절차를 거쳐서 통과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양홀딩스나 그 다큐멘터리 유명한 거 나오죠. 막 가봤더니 무슨 뭐 많은 그 설비가 있다고 했더니 막 다 CCTV 막 하고 막 몰래 촬영했더니 아무것도 없고 뭐 시장 한복판 있고 아시죠? 우리 그 공매도 리서치들 많은 거. 근데 중국 기업들 그런 거 진짜 많잖아요. 그 왜 거기 미국에 도대체 상장해 줬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런 기업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건 실체가 있잖아요. 그건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재무제표상에는 막 무슨 배가 옛날에 그것도 있었어요. 배가 막 20척, 막 30척의 배가 있고, 무슨 집기 설비가 엄청나게 많은데 딱 찾아가 보면은 시장 한복판에 막 무슨 먹거리 팔고 있는데 막 다 무너져가는 건물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배 같은 건 아무것도 없고 서류가 다 가짜인 거죠, 지금. 그런 중국 기업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제되어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죠. 야, 오늘의 한 줄 매도평을 그래서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앞날을 응원하면서 저도 네이버가 잘 되길 바라고 네이버가 국민 주식이기 때문에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성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기서 주가가 올라야 네이버에서 나간 돈이 회수가 더 많이 될 수가 있어요. 네이버가 구주가 있기 때문에 저기서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팔아서. 자, 그래서 노래를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미증시 타고 튀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 웹툰의 나스닥 상장도 빅 이슈였지만 지금 뉴욕 증시가 바라보고 있는 빅 이슈 중 한 가지는 바로 미국의 첫 번째 TV 대선 토론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현지 시간 27일 오후 9시에 열릴 예정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오늘은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이 TV 토론에 집중해서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V 토론에 앞서서 미국 대선 그 자체만은 시장의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과거 데이터를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차트 함께 보실까요? 미국 대선이 있던 해에는 유독 S&P 500 지수가 상승하는 비율이 컸습니다. 83%의 가능성으로 그런 비율로 S&P 500 지수가 오르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수익률도 꽤 좋았습니다. 평균적으로 11.28%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든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15%, 7%대 상승률 모두 크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또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재임할 경우에 11% 상승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바뀌더라도 13% 가까운 수익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해를 마주한 올해 S&P 500 지수의 수익률 꽤 긍정적으로 낙관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연말 S&P 500의 목표치 계속해서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변동성에는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사진 함께 보시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 4년 전에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승복에 불복을 하면서 좀 혼란이 있었었죠. 그때 주식시장도 같이 혼란을 겪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일단 11월 5일 이후 며칠 동안 투표 결과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있고요. 근소한 표차로 승패가 나뉘거나 또 이에 따른 불복 가능성이 있다라는 코멘트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 관점에서는 바이든 현재 대통령의 승리가 더 위험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분열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번 연속 바이든 현 대통령에게 패배를 한다면 그만큼 더 분열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000년 대선 때 이 플로리다에서 다시 이 투표 용지를 카운트하는 일이 발생하면서 S&P 500 지수가 4%가량 하락하는 일이 있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52bp 하락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금값은 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관련 데이터 그리고 과거 사례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지지율이 근소하게 대선에 가까울수록 엎치락 뒤치락 할 때는 오히려 변동성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미 트레이더들은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에 선물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선거 이후 15일이 지나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11월물 빅스 선물에 투자하라고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대선 일정보다도 지금의 변동성은 더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첫 번째로 열리는 TV 대선 토론이 앞당겨졌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번에 지금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첫 대선 토론 6월에 열리게 됩니다. 6월 말에 열리게 되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각 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후인 8월 말 또는 9월 초에 첫 번째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약 2개월 또는 3개월 정도 앞당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움직이는 것도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CNN 생중계에서는 2명의 후보만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CNN이 토론 자격으로 유권자 대상 4개의 국가적인 차원 설문에서 지지율 15% 이상 획득한 자를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이 카테고리를 맞춘 후보들이 딱 2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무소속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는 동일 시간에 자체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과연 이 이벤트에서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작은 이벤트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TV 토론은 굉장히 중요한 게 두 후보의 고령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대본이 금지돼 있고요. 오직 물, 펜, 종이만 가지고 토론장에 입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약 90분간 진행되는 토론 중에서 2번의 광고 휴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광고 휴식이 진행될 때도 각 후보들은 보좌관과 만날 수 없습니다. 즉 오직 자신의 논리로 싸워야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논리를 펼치냐 또 어떤 행동들을 보이냐에 따라서 고령 논란을 회피할 수 있을 것인가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굉장히 지지율 격차가 좁기 때문에 TV 토론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유권자 73% 정도가 꼭 시청을 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두 후보 더욱더 토론에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TV 토론이 중요한지 조금 다른 차트로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민주당이든 트럼프, 공화당이든 다 싫어라고 응답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지금 25%까지 올해 굉장히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지금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도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의 투심을 가져와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는 바이든, 트럼프 모두 다 토론에 매진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면 두 후보는 토론에서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고령 논란은 반드시 탈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걸음걸이가 이상하다라든가 말을 하다가 긴 시간 멈춰선다 이런 행동들은 고령 논란을 탈피하기 좀 어려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굉장히 중요한 행동적인 부분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좀 더 고령인 바이든 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 3월에 국정연설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설에서 좀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바로 지지율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재현하려고 노력할 텐데 과연 나올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한편 이렇게 두 후보 다 지금 81세 그리고 78세로 고령이다 보니까 오히려 유권자 입장에서는 부통령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차트 함께 같이 보실까요? 두 후보 모두 고령이기 때문에 부통령이 중요하다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든 현 대통령의 나이가 좀 더 많다 보니 민주당의 응답률이 좀 더 높은 편인데요. 전반적으로 다 55% 이상이 그렇다라는 응답을 한 만큼 부통령에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시 앞서서 돌아가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은 젊은 층 그리고 흑인 지지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죄 판결 관련 논란 좀 해소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역 여성, 경제 취약계층의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런 목표를 또 가져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두 후보 어떤 공격을 주고받을지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이든은 트럼프를 향해서 낙태법 금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낙태법 금지에 대해 좀 우호적인 입장인데요. 최근 좀 표심이 사라질 것을 우려해서 주에 맡겨야 한다라며 약간 애매모호한 입장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다른 프레임을 하나 씌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주의의 위협이다라는 프레임을 씌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격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현 대통령을 향해서 경제,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 또 국경, 이민자 관련 이슈를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합주 스윙 스테이트에서는 지금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을 더 신뢰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이 경합주에서의 승기를 잡기 위해 두 가지 이슈에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이스라엘 하마스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는 부분도 공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전 사인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봤지만 지금 바이든 현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움직일 텐데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IRA로 움직였던 전기차 관련주, 태양광 관련주 계속해서 모멘텀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마 관련주도 우호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에 금융주 규제가 계속해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약세 흐름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전통적인 에너지를 워낙 좋아하죠. 석유, 천연가스 관련주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산주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주에도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든 현 대통령이 집권할 때 시행하는 IRA의 정책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친환경 전기차 관련주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대중 관세 문제로 대중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서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집중 점검해봤습니다.
뉴욕 증시가 대기 모드에 들어간 만큼 국내 증시도 미국 TV 대선 토론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또 PC 가격 지수를 예의주시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 부분 저희가 계속해서 코리안 마켓 사인즈에서 짚어봐야겠죠. 네, 어제도 이미 TV 토론 대선과 관련돼서 관련주들 이미 한 차례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지 국내 증시 시그널 포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7시에 다시 돌아와서 대선 관련돼서 어떤 부분 또 집중 점검해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개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